이번 시간에는 그 계단 작성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면에 보시면은 평면에 요 위치에 계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단면에서 보시면은 계단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단을 그린 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단은 1층 평면도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요 위치쯤 될 거고요. 어, 계단은 밑에서부터 위로 그리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계단은 건축 부분에 여기 순환이라는 것 중에 계단이라고 있습니다. 계단, 경사, 난간 이렇게 있는데 계단을 이제 선택해서 보시면은 이제 계단 작성할 수 있는 기능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어, 여기서 이제 실행과 계단참 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혹시라도 예전에 써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단 그림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는 걸 좀 알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 동영상 녹화했던 것 했던 계단하고는 또 다른 기능을 좀 가지고 있고요. 계단은 이제 단이 있는 부위인 경사 부분, 그러니까 실행 부분이라고 여기서는 실행 부분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계단 참이 있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나누게 되고 있고요. 일단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유형으로 작성해서 그릴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조금 바뀌어서 이제 조합된 계단이라는 부분과 프리캐스트 계단, 그다음에 현장 타설 계단 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있긴 한데 일단은 콘크리트 형태로 일체식 계단으로 그리는 게 일단은 단면상 보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쉬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체식 계단도 일단 그릴 겁니다. 일체식 계단을 일단 그릴 거고 여기서 잡아줘야 될 부분이 계단은 시작 레벨과 끝 레벨, 그러니까 이제 몇 층에서 몇 층까지 갈 거냐에 대한, 그러니까 1층에서 2층까지 갈 거냐에 대한 것들을 일단 디폴트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을 몇 개를 작성할 거냐, 계단 단수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값들은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이 이제 계산된 값으로 나오는데 그게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최대 칠판 높이라고 있습니다. 칠판 높이. 한 계단 한 단의 높이를 뜻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최대 값을, 한계 값이 180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80까지가 최대 높이고, 이거보다 낮은 값으로만 작성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 디귿판 깊이는 28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단의 폭이 280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단 진행 폭, 이거는 계단 폭, 계단 폭 전체적인 폭을 나타냈는데 이 폭이 1000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계단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위에는 건들지 않고 일단은 작업한다고 봤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최대 높이가 이제 18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일서 특성에서도 보시면은 실제 칠판 높이가 180을 넘지 않는 176.5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결국 뭐냐면은 3000 층고가 우리가 3000이잖아요. 그러니까 3000을 180으로 나눠 봤을 때 뭐 17 정도 17단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를 개수가 뭐 수점을 떨어뜨릴 수 없으니까 17단이라고 했을 때 실제 한 단의 높이는 176.5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딤판 깊이는 얘는 뭐 수치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건 아니고 사용자가 얼마를 하겠다라고 이제 정해놓고 하는데, 정해놓더라고 하더라도 유형 특성에서 280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서 작성하게 되는 거고요. 계단폭은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폭을 시작하는 폭만 1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기 보시면 계단 진행 유형과 계단 참 유형이 골라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골라서. 얘도 유형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얘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작성하고 나서 나중에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있다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그게 계단 진행과 계단 참 이 두 가지를 별도로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 그리고 예전에는 계단에 대한 재료를 여기서 정의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계단 진행 부분에 들어가서 재료를 바꾸거나 계단 참도 여기 들어가서 재료를 바꾸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두께라든가 몇 가지 세팅도 각각 유형으로 들어가서 바꿔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하면은 이제 요 값들은 이미 자동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실제 그려야 될 게 17개가 필요한 거고, 현재는 아무것도 안 그려 있는 거가 1로 표기가 됩니다. 한번 일단은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형태는 이제 도면에 있는 것처럼 디귿자 형태, 업이 여기니까요. 업으로 해서 그리는 걸로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적당한 위치에다가 하나 그려볼게요. 시작점 하나 클릭하고요. 방향을 시작점 클릭하고 방향을 잡아보면 요 길이가 나타나는데, 이게 실제 필요한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마우스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연계 나무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좀 안쪽으로 넣어 보면 8개 나무 뭐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7개 절반으로 하면 한 9개, 한 단 더 많은 9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9개에 8개 남았으니까 이 정도 위치에서 클릭을 한번 하시고요. 옆으로 좀 옮기는데 이 오면하고 유사한 평행한 쪽에, 이게 살짝 잡히거든요. 평행한 쪽에다 놓고 또 시작을 클릭한 다음에 방향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총 17개가 만들어집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단수를 조정하는 것들이 상당히 쉬웠는데, 요즘에는 이게 한번 설정되어 있는 거에서 바꾸는 것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위 짝수로 끊길 거냐 홀수로 끊길 거냐, 뭐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짝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다시 지우고 다시 그려보면, 요 세팅에서 17개가 아니라 18개로 설정해 놓으면 요건 자동으로 바뀝니다. 요거는 자동으로 바뀌고, 얘를 다시 저희가 그려 보시죠. 실행 누르고 시작. 자, 9개 놓고 9개. 그러면 딱 끊기죠? 이렇게 18단이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 계단참 있죠? 계단참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3000의 절반인 딱 1500으로 딱 높이가 정해져요. 요거는 사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바꾸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이게 바꿀 수도 있는데, 차라리 바꾸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산된 값에 있어서 한 번에 작성하는 것들이 좋은 부분이 있고요. 자, 얘는 이제 또 다르게 슬라브에 뭐 요 화살표 있는 것처럼 얘의 값을 가지고 사용자가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는 값으로, 여기서 값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이 판을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겠죠. 다행히 요거 가리가 없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하면 이제 디멘전을 띄워서 클릭해서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200만 띄우겠다 하면 따라서 움직이죠. 이런 부분들은 옛날 방식보다는 좀 좋아진 부분도 사실은 좀 있어요. 계단참도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든지 늘렸다 줄였다, 필요하면은 1000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은 내가 원하는 계단이 일단 만들어진 거를 보시죠.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완료를 눌러보면 계단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3D를 보이면 좋은데, 유리창 너머로 그려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졌죠. 잘 안 보이니까 1층 평면도에서 보시면은 단면을 요쯤 여기 표시 있는 데 있잖아요. 요 부분에다가 놓고서 단면을 한번 보시죠. 단면을. 그러면 계단이 끊긴 게 보이죠. 여기다 이렇게요. 자, 근데 보시면은 선을 가늘게 놓고 보면, 자,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 치수를 한번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이에요. 150. 보통 이제 계단은 120, 150 뭐 이 정도 보통 하고, 경사 부분에 대한 계단 두께는 요 제일 짧은 쪽 단면 부분에 제일 짧은 쪽 부분을 계단 두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계단 참 부분이 너무 두껍죠. 계단 참 부분은 치수를 재봤을 때 300이나 나오네요. 얘도 똑같이 150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사실 못 바꿔요. 뭐냐면은 선택하고 계단 편집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바꿔야 되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바꿔야 되는데, 이제 유형은 못 바꾸고요. 일체형 두께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150이라고 확인을 누르시면 150으로 바뀝니다. 근데 유형은 300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나중에 이제 다른 쪽에서 유형을 바꿔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똑같은 두께로 150을 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그릴 때 난간도 함께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좀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계단 선택하고 바깥으로 좀 빼볼게요. 바깥으로 드래그해서 좀 빼놓고 3D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난간은 그냥 자동으로 그리게 되어 있어요. 이제 계단 편집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난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 안 나타나는데 이제 난간은 그냥 자동으로 딸려서 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고요. 필요하면 얘도 나중에 그리셔도 돼요. 지울까요? 지우고 나서 건축에 보시면 이 난간에 경사 램프 배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계단을 클릭하시면 난간이 다시 그려져요. 이렇게 깔끔하게 다시 그려집니다. 그래서 난간은 나중에 고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이제 계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근데 하다 보면 계단이 이 모양이 아니라 좀 자유도가 있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계단은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그릴 때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계단 편집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박스 형태로 내가 뭔가를 조정하거나 할 때는 되게 좋아요. 얘 늘리면 이제 줄고요. 계단층도 자동으로 바뀌죠. 얘도 다시 조정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다 바뀝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다 바뀝니다. 네, 바뀌었는데 뭔가 좀 안 맞죠? 뭔가 좀 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요 계단 방식의 이제 단점이 그건데 늘리고 또 줄어든 것들이 하다 보면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한번 고정하고 나면 사실 안 바꾸는 게 되게 좋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나 찬 부분이 따라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폭 같은 거 조정하는 건 되게 좋은데 만약에 이용으로 바꾸고 싶다. 이 계단 슬라브도 참도 좀 다르게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변환이라고 있어요. 변환을 딱 하는 순간 스케치 편집이라고 뜨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얘를 내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단 참이 이렇게 생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요것만 지울까요? 요것만 지우고 여기 뭐 그리기 도구가 있으니까 여기서 원을 약간 곡선으로 그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올려 올려 하시면 3D 뷰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볼 수가 있죠. 자유롭게. 그러면 요 경사 부분은 어떨까요? 경사 부분도 좀 자유롭게 그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경사 부분 선택하고 얘도 변환이 있어요. 변환 클릭하고 닫기 다시 클릭한 다음에 스케치 편집 누르시면 얘도 이런 모양이 떠요. 스케치 편집. 그럼 이것도 내가 폭을 조정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거가 아니라 얘를 지우고 얘도 똑같이 곡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완료. 그럼 얘도 3D 뷰에서 보시면 곡선으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자유롭게 내가 편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방식이 옛날 방식이거든요. 근데 옛날 방식 그리면 처음에 그릴 때는 안 되고 그려놓고 편집해서 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건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깔끔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다시 그려서 보시면은 도면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도면에 있는 대로 계단을 선택하고요. 자, 여기서는 기본 일체식 계단을 선택했고요. 다음에 원하는 칠판 수는 짝수가 좋기 때문에 18로 할 거고요. 만약에 16으로 하면 180을 넘기 때문에 계단 규칙이 어긋났다고 이제 뜹니다. 그래서 다시 17로 돌아오고 18로 놓은 상태에서 시작점 9개 그렸을 때 클릭하고 옆으로 온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되고 가운데 간격을 제가 200 정도로 바꾸고요. 그럼 되겠죠?
계단참은 어차피 계단 요 폭하고 똑같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게 아닌 경우는 내비두시면 되고, 여기 난간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없음 하시면은 난간이 작성이 안 됩니다. 나중에 다시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놓고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완료. 그러면 난간은 없고 계단만 만들어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고 나면 치수를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치수를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 표현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도면에 봤을 때 배치 위치가 1500 떨어졌고 여기서 600 떨어졌고, 계단 사이즈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00에 600 떨어뜨린 걸로만 맞추겠습니다. 1500은 맞았고요. 여기는 600. 네, 이렇게 해서 계단을 놓은 상태가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가 있냐면은, 단면에서 봤을 때 계단이 한 개가 아니라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가는데 한 층씩 그려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층고가 똑같을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레벨 선택을 하시면 다중 계단이 돼요. 다층 계단이라고 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계단을 그릴 수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 특성창에 그거를 한 번에 해버리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어가지고 이 레벨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단면 같은 데서 레벨이 있는 데서 레벨 선택을 탁 클릭하시고 레벨을 연결하고자 하는 레벨을 딱 클릭하시면 완료 누르시면 계단이 연속해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결 해제를 하고 빼고 연결 해제를 하고 완료 누르시면 또 빠지겠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 한번 결합하고 나면 이렇게 뭔가 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제 위까지 한번 하고 나면은 위쪽까지 선택해서 한 번에 한 걸로 일단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재료가 똑같은 콘크리트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재료는 바꿀 때 들어가도 되지만, 얘를 마우스 갖다 낸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보면 참만 잡히는 거가 있습니다. 경사로만 잡히는데, 경사로만 잡힐 때 유형 편집에 들어가셔서 콘크리트 현장치기가 돼 있잖아요. 우리 재료가 이거 아니었죠. 재료가 위에 거 현장 타설 콘크리트. 그러면은 콘크리트 우리 세팅한 걸로 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바뀐 게 보이죠. 그러면 계단참도 마찬가지로요. 계단참도 탭키 눌러서 잡힐 때까지 누르고 유형 편집에 들어가셔서 재료가 이게 아니라 현장 타설 콘크리트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계단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필요하면은 이제 안에 들어가서 세팅할 것들이 사실은 좀 많아요. 계단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쭉 눌러서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근데 이제 보시면 3D를 잠깐 보시면, 얘는 이제 연습한 거니까 지우고요. 옆에서 쭉 보시면은 창문 넘어 딱 보시면은 사실은 이 계단이 있긴 한데 계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 슬라브가 막혀 있죠. 슬라브가 막혀 있어서 계단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방법은 슬라브의 계단 부위를 따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자, 어디가 있냐면요. 어디 보자. 여기 건축에 보시면은 샤프트라고 있어요. 샤프트. 뭐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방법이긴 아니긴 하지만, 얘도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들이, 그 슬라브 부분들을 수직 계급을 뚫을 때 보통 많이 쓰는데, 보통은 ADPT라고 해서 파이프가 지나가는 공간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단처럼 수직 공간에 구멍을 뚫어야 될 경우에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해볼게요. 샤프트를 누르고 1층 표면도 가셔서 이 계단이 지나가는 공간을 만드는 거니까 계단 바운더리만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박스로 해서 여기서부터까지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료를 누르면 되는데, 여기 특성에 보시면은 이제
인면 높이상의 거리를 나타내는 특성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구속 조건과 상단 구속 조건이 똑같이 있고요. 베이스 구속 조건은 1층으로 되어 있긴 한데 1층 밑으로 뚫리면은 1층 바닥이 뚫리거든요. 근데 1층 바닥은 뚫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베이스 구속 조건은 1층보다는 2층이 좋아요. 그리고 어 베이스 간격 띄우기는 2층에서 슬라브를 뚫을 수 있는 정도의 두께. 그래서 넉넉하게 마이너스 500 정도 하시고요. 상단은 5층까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층에 상단 간격 띄우기는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500 정도 하시고 완료를 눌러 보시면, 자 3D로 볼까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입체적으로도 이렇게 잡혀요. 필요하시면 얘를 드래그해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는 건축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수치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아예 이제 계단이 만들어졌으니까 계단에 난간을 그냥 넣어볼게요, 한번. 이게 근데 이제 계단이 난간들이 아주 깔끔하게 그려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계단을 잘못 선택했는데요. 자, 난간에 계단 램프 배치라는 부분을 선택하고 계단을 선택하면 난간이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그려졌네요. 네, 잘 그려졌고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를 좀 해야 될 것들이, 자, 계단의 난간은 잘 그려졌는데 여기 오픈 부분 때문에 사람이 위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난간을 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난간은 1층은 이제 필요 없고요. 2층 평면도 가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난간은 계단을 따라간 난간인 거고요. 계단이 아니라 이제 오픈되는 부분들의 난간이 그려져야 되는데, 일단은 이 난간을 과 계단을 살짝 클릭해서 잠깐 숨겨주겠습니다. 여기서 숨기기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이게 오픈에 의해서 뚫려져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계단이 오르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 내비두고 이렇게 난간을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난간은 아까 난간에 보였을 때 이 계단 램프에 배치하는 거 말고 그냥 경로 스케치라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경로 스케치를 선택하시고, 자, 얘도 그리기 도구들이 되어 있는데 이 난간 부분은 끊어지지 않고 연속해서 그리는 거 한 번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 그리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연속돼서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완료 누르시면 3D로 잠깐 보시면, 자, 여기에 그려진 게 보이죠? 이쪽에 뒤쪽에 그려진 게 보입니다. 네. 자, 필요하시면 이거를 약간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만약에 떨어뜨릴 생각이 있으시면 경로 편집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경로에서 간격 띄우기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얘를 뭐 예를 들어서 50이다 하시면 바깥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겠죠?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층에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난간을 선택하시고 클립보드 복사, 우리 이제 층 레벨별로 정리를 하시면은 2층에는 그려졌고 3, 4, 5까지만 추가로 복사를 하면 되겠죠. 3D로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난간들이 쭉 그려진 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층만 이제 다른 층은 오르가고 내려가기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을 난간을 안 그려도 되지만, 마지막 층 같은 경우는 올라오는 것만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를 더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5층 평면도 가셔서, 자, 요 난간이죠. 요거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까지 가야 됩니다. 요까지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경로 편집을 하고, 자, 요까지 적당히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요까지. 네. 그리고 완료를 누르시면 되겠죠. 3D로 보시면, 네, 여기까지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3D 뷰에서 구획상자라고 있어요. 구획상자. 이건
3D 상의 단면으로 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시면은 박스가 하나 생깁니다. 박스를 클릭해 보시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화살표가 있고요. 얘를 쭉 내려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잘려서 보이죠. 3D 상에. 그러면 5층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5층 부분을. 뭐 이렇게 조종하는 게 힘들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큐브 박스에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뷰 조정 평면에 여기 평면들 다 있거든요. 만약에 2층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럼 2층 평면들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휠 클릭해서 움직이면 2층 부분이 잘린 걸 볼 수 있어요. 2층 평면도 부분을. 2층 평면도를 잘라서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밑에 부분까지 잘렸죠. 근데 이 잘리는 기준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2층 평면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특성창에 뷰 범위라고 있어요. 뷰 범위에 요 값에 의해서 끊겨요. 그래서 하단 0에서 상단 이것까지 딱 그 범위에서 잘리기 때문에 이 값으로 그 박스 상자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바꿨다고 그 박스 값이 바뀌진 않고요. 세팅된 걸로 한 번만 만들어주고 만다는 거. 그래서 그 세팅을 잘 맞춰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박스를 선택해서 좀 더 늘려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늘려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3D에서 이제 박스가 다 작업이 다 끝났다. 그럴 때는 이제 그 구획상자 체크를 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 상태로 돌아오겠죠. 근데 아까 상태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클릭한다고 아까 상태로 돌아가냐? 그렇진 않아요. 사라집니다, 완전히. 뭐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걸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난간을 조금 더 이제 손을 볼 건데 혹시 이제 도면 보시면은 우리 계단에다가만 난간을 넣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요 부분을 보시면은 2층 부분에 슬라브가 여기까지만 있어요. 여기 기둥 있는 쪽까지만. 그래서 여기 부분은 또 완전히 비워놓은 거죠. 오픈을 해서 뚫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음 장 페이지에 보시면은 2층 평면도가 있어요. 2층 평면도 여기 보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오픈되는 기둥면에 맞춰서 오픈되는 그리고 여기다가 난간을 그렸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2층 평면도로 가야겠죠? 2층 평면도 가셔서 보시면은 자 숨겼던 건 다시 원상태로 놓고요. 여기서 아마 슬라브가 잡힐 겁니다. 슬라브 잡힌데 이 슬라브는 요 기둥면까지 보낼 겁니다. 기둥면까지 여기까지. 자 편집 누르고요. 정렬 명령으로 기둥면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아니오 해야 되겠죠? 아니오 하면 되고요. 자, 지금 보가 보이는 것들은 잡히지도 않지만 보가 보이는 것들은 여기 언더레이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랬죠? 얘는 끄겠습니다. 언더레이는요. 언더레이는 없음으로. 야, 이제 불편한 것들이 안 보일 거고요. 자, 여기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난간을 할 건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릴 건데, 난간. 어떤 걸 해야 되겠죠? 경로 스케치 요걸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려도 되고요. 필요하면 뭐 선택해서 그리는 것도 상관없어요. 선택해서 여기 이렇게 되겠죠? 다 연결됐고요. 얘를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들을 좀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경로에서 간격 띄우기 이거를 뭐 50 정도 주겠다. 근데 이제 이게 내가 50 정도 강도 뜨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갔잖아요. 얘도 방향이 있거든요. 방향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한번 눌러주면 반대 방향으로 옮겨집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걸 이제 아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D로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슬라브 바깥으로 돼 있다 보니까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슬라브가 살짝 바깥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기둥면까지만 이제 난간을 보낼 방법들도 있겠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볼까요? 기둥면까지만 보내는 걸로 한번 해보시죠. 얘는 아까처럼 반대쪽으로 일단 주고요. 기둥면까지 잘라주는 걸로 해볼게요. 아니면 이 상태로 놔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뭐 굳이 자를 필요 없이 이제 물려 들어가는데 이게 결합이 되는 거 한번 볼까요? 결합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기둥과 난간 결합이 안 되네요. 이게 안 잡힌다는 얘기는 결합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대충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뭔가 겹쳐져 있어서 있긴 한데 뭐 그냥 볼 때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공하거나 상세하게 뭔가 표현할 때는 사실 이거 끊어서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난간도 중간에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게 표현되다 보니까 나중에 실시로 한다고 한다면 끊어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얘를 경로 편집 눌러서 안타까운 거는 이제 한 번에 다 그릴 수 없고요. 이럴 경우에는 잘라서 그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 한번 그리고요. 나머지는 지우고 완료. 하나씩 그려야 되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유사 작성한 다음에 하나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료, 완료. 그 다음에 또. 아이고 힘들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귀찮죠? 한 번에 되면 좋을 텐데.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거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유속 특성 일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고 클릭. 이게 또 안 되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것만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한 번에 값을 주면 되겠네요. 50. 근데 또 방향이 반대네요. 요거 한 번씩 클릭해서 바꿔줘도 되겠네요. 아이고, 안 바뀌네. 네,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의 난간으로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똑똑 끊어져 있죠. 네. 혹시 뭐 필요하면 난간도 종류를 이용해서 있는 것 중에 고르셔도 됩니다. 편하신 걸로, 원하시는 걸로 유리 패널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게 유리 패널로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유리 패널로. 자, 선택해서 유리 패널로. 네, 이렇게 하면 난간까지 그린 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커튼홀 부분들이 좀 작업할 건데, 커튼홀은 얘기할 것들이 좀 사실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또 커튼홀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시트 부분들을 좀 잘 정리돼서 나타나는지 좀 보시면 되고요. 좀 깔끔하게 배치를 해주시고 이 부분을 계속 주기적으로 가져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이제 여기에 잘 표현되는 것들을 좀 보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시험 할 때도 결과물을 이런 식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자, 이 작업이 다 끝나신 분들은 여기서 꼭 저장을 다른 프로젝트로 꼭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파일 이름은 본인 이름과 오늘 작업하는 날짜 해서 저장을 꼭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제물 형태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